삼양식품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2.8회전 6개월 동안, PBR은 7.29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양식품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본사는 중구 퇴계로 159, 충무로 2가 삼양 라운드 스퀘어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라운드와 스퀘어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전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라운드는 하늘과 스퀘어, 땅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전하다. 마치 천지인 사상을 브랜드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스파이시 브랜드 불닭을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136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 떨어졌습니다. PBR은 7.29 상태고요. 전년도는 9.1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삼양 라운드 스퀘어가 35.48%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10.69%, 외국인이 17.94%를 가지고 있는데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검색 당시에 눈에 띕니다.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조 1,953억 원으로 1년 전 상반기보다 30.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385억 원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슬픈율이 0.8%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는 29.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94로서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슬프트 영업이익은 3,179억 원으로 34.7%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에 비해 27억 6,8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22.8회전이 예상이 됩니다. 연간 원가 회계 손익상으로 영업이익이 35% 거의 유사하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보니까 실효 법인세율이 25.4% 세금을 냈습니다. 실효 법인세율이 좀 올라갔네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없다는 얘기는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합쳐서 612억 원, 연초보다 120억 5,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30%가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5%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적게 증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22억 8,8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사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480억 28.4%가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357억 원으로 27.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3,388억 원으로 29.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756억 원을 뺀 1,633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23%,
0.9%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77%로 0.9%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원래가 아니고 그 재고자산 공시는 위와 같이 그 흐름 입출 사항이 들어온 거 해서 재고까지 이렇게 해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교차 검증을 했는데 WCAI로 하면은 잘 맞아떨어지게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 제조 비용은 제가 산출한 것이고요. 출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원재료 출고 가격은 상품 포함해서 5,480억 원 여기 가져와 가지고 역산을 해서 입고 금액을 해 가지고 재고를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한 판매의 84%가 수출이라고 그러네요. 수출 재비 및 운반비가 536억 원으로서 56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성분 내역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은 120억 5,300만 원인데 비성분에서 122억 8,8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 갭이 2억 3,600만 원인데 그것이 아까 그 상품의 사용액으로 돼 있으면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1단계가 일치를 하면은 PQ 2단계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합니다. 회계 투명성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7억 6,8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스루풋 손익액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 1,32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무려 33.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공장 증설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 수가 3,219명으로 무려 48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봉도 8,21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농심보다도 임금이 더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임금을 많이 올려줘 가지고 분배율은 거꾸로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직원들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연간 재고회전율이 22.8% 예상이 되고 이것도 올라갔고요. 슬픈율도 올라갔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0.51인데 이게 연간이면은 1이 넘을 것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1이 넘는 기업이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채권 수금 속도 3.3회전 6개월에 그러면 한 2달 가까이, 2달 못 미쳐서 수금을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수금 실적이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5.1회전인데 이것도 좀 지급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매입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 원재료, 밀가루 사는 거를 또 다른 거 원재료 사는 공급자가 우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금 버퍼는 낙낙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51.8%,
제가 아주 그 안정선으로 보는 게 50% 선인데 그거를 뛰어넘게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듀퐁 ROI 자본 회수율 24.9%로서 2.1%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표로 표시해 보면은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이 됐어야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3.9% 하락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상승했느냐? 아닙니다. 거꾸로 13.8%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죠. 컵라면 가격 줄인상, 농심 오뚜기업 팔도도 5.5% 올린다. 김혜린 동아일보 기자가 8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주요 라면 업계 가운데 근데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을 바탕으로 가격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컵라면 그런데 봉지라면은 가격을 내렸어요. 16.7%. 그리고 또 11% 나온 거는 큰 컵 삼양라면 이것도 11% 가격을 내렸습니다. 출고 가격을. 소비자들은 그걸 못 느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출고 가격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안 내리는 거죠. 올리지도 않고. 이런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그 요약 정리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웠는데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입증이 부족합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루풋 증가는 판매량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 가격도 수출이 많으니까 크게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봉지라면 내수 뭐 이런 쪽만 좀 내린 것 같습니다. 입증 부적합으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나 그 입증 부적합이라고 해도 판매량에 의해서 그 재고 회전율이 입증이 된다면은 입증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 물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분석한다는 게 참 그 한계가 있는 작업이긴 합니다만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 3,721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한 돈은 3,869억 원이고 전체 사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2,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09억 5,900만 원을 갚아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9.2%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196억 원으로 주로 배당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8.9에서 10.7로 크게 뛰었고 이익잉여금률도 785%에서 967%로 크게 뛰었습니다. 자산 규모입니다. 2조 3,401억 원대의 자산 규모입니다. 6개월 만에 무려 4,4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채 자본 계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100%하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면 2조 3,906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1 더하기 100%에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작년도에도 했다면 전망을 1조 8,377억 원을 했을 텐데 실제 결과는 1조 9,018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3.4% 낮게 예측을 했으니까 올해 삼양라면은 하반기 때 조금 더 판매가 되는구나. 이제 여름에는 잘 안 팔리더라도 겨울에 뜨뜻하게 뭐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실행 계획의 예측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손익분기점은 6.3월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2월에 도달합니다. 0.1개월이니까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유사한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며칠이라도 앞서서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행 계획으로는 103%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2조 4,265억 원. 그런데 약간 보수적으로 사업계획 확정을 2조 4천억으로 일단 보고를 하고, 왜냐? 요게 더 하게 되면 12점 몇 개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 것 같으니까 2조 4천억으로 영업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몇만 원의 돈을 더 벌어보자. 이렇게 되면은 재고 회전율을 24회전, 그러니까 보름에 1회전 정도 하는 것까지만 5.1%더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은 2조 5,229억 원이 돼가지고 운영경비가 1.5%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6,862억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원가회계는 재고가 25% 감소했을 때와 25% 증가했을 때 두 가지 경우의 매출원가를 고려해야 되고, 또한 판매 매출도 동일한 영업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고요. 2조 4,571억 원, 재고가 25% 감소한다면은 2조 4,265억 원만 발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풀린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납품업체 가격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해봐라.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가격을 깎으니까 영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부풀린 견적으로 할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2조 4,418억 원인데 뭐 그렇게 많이 부풀리지 않았죠. 2조 4,540. 요거를 무슨 뭐 100만 원 단위로 한다면은 뭐 차 한 대당 실는 가격, 뭐 판매 가격이라고 비유해도 되겠죠. 어쨌든 스루풋 상으로는 240만 원 하자. 5만 4천 원은 깎임을 당했을 때 영업이익은 58만 4,300원이 남는다. 그런데 추가 생산 안 하고 추가 납품을 판매를 해서 5.1%더 스루풋과 동일한 매출액을 올린다면은 동일한 매출원가라면은 영업이익은 한 45,500원밖에는 증가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하면은 240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62만 9천 원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58만 4천 원, 그리고 재고 증가해도 61만 4천 원이 산출됩니다. 또 매출을 올려가지고 했을 때 추가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있는 재고에서 재고의 감소가 된다면은 기대보다 영업이익은 떨어지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제가 숫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2조 4천억 원이 절대 안 넘어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5% 생산을 줄이면은 영업이익이 더 난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생산이 감소하더라도 가공비는 줄어들진 않는다. 왜냐? 주로 고정비 성격이니까 이미 채용한 직원들 생산을 줄인다고 이 가공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산을 증가할 때는 뭐 잔업도 더 해야 되고 또 여러 경비도 또 전기도 더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는 이 경우에는 생산 증가할 때는 가공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불변했을 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재고를 그렇게 많이 생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잉생산 덤핑하지 말라는 제닛 옐런 언니의 메시지고요. 또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회계를 스루프트 회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을 로스차일드 여사의 이름을 빌려서 제가 주창하는 거고요. 우리가 의식전환을 위해서 두 갈래 길이라는 표현들을 좀 시적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제 졸작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